인천항이 글로벌 크루즈 모항 도시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 항차에 그쳤던 플라이앤크루즈 유치 성과가 올해 5항차로 확대됐으며 내년에는 11항차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12일 노르웨지안 크루즈 선사의 노르웨지안 스피리토가 인천항 크루즈 터미널에 입항하며 올해 5항차 중 4번째 플라이앤크루즈가 관광 상품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노르웨지안 스피리토는 7만 5천 톤급의 최고급 크루즈로 승객 2천여 명과 승무원 900여 명이 탑승했습니다. 이 크루즈는 이날 오전 승객 2천여 명을 하선시킨 후 같은 날 오후 새로운 승객들을 태우고 제주도와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플라이앤크루즈는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연계해 관광객이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며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고부가 가치 관광 모델입니다. 인천시는 인천항만공사와 협력해 관광 안내소 운영, 셔틀버스와 시티 투어버스 제공 등 관광객 편의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특히 이번 항차에서는 상상 플랫폼 셔틀버스와 짐 보관 서비스를 도입해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올해 5항차까지 성공적으로 유치한 인천항은 내년 11항차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2만 5천 통급 선박이 접안 가능한 크루즈 터미널과 인천국제공항의 편리한 접근성을 기반으로 글로벌 크루즈 모항 도시로서 입지를 굳히고 있습니다. 김을수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은 인천은 세계로 통하는 공항과 항만이 공존하는 글로벌 허브 도시라며 플라이앤크루즈 유치 확대로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적극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상기 인천항만공사 운영부문 부사장도 인천항의 강점을 활용해 글로벌 크루즈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인천항이 크루즈 모항 도시로서 도약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인천시가 제4경인 고속화도로 건설사업 적격성 조사를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했습니다. 제4경인 고속화도로는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서 서울 구로구 오류동을 연결하는 총연장 18.7km 왕복 4차로 대심도 지하도로입니다. 총 사업비 약 1조 8천억 원이 투입되며 민간 투자 사업 방식으로 운영한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도로는 인천 원도심과 서울을 연결하는 새로운 동서축 광격 간선도로망으로 완공 시 인천 주요 거점에서 서울 여의도와 강남권까지의 통행시간이 30에서 40분대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기존 제1, 이경인고속도로 교통량 분산 효과도 예상됩니다. 과거 이 노선은 2020년에 민간 사업자 제안서가 접수돼 적격성 조사가 진행됐으나 사업성 부족으로 추진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이후 인천시는 제4경인 고속화도로를 제2차 도로건설관리계획의 광역도로망으로 반영하고 민간 사업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사업 재추진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인천시는 2025년 말 적격성 조사 완료 후 관련 절차를 거쳐 203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교통국 관계자는 제4경인 고속화도로는 원도심 지역 약 70만 명의 주민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며 인천 원도심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일제강점기 침략 역사를 품은 부평 캠프마켓 조병창 병원 건물이 철거될 예정입니다. 15일 부평구 관계자의 말을 정리하면 구는 15일 열린 제8회 건축해체 전문위원회에서 부평 캠프마켓 내 조병창 병원 건물인 1776 건물과 1780 건물, 체육관 시설인 1538 건축물 해체를 조건부 의결했습니다. 구는 국방부 의뢰로 한국환경공단이 산곡동 449번지 1원 캠프마켓 건축물 3개동, 연면적 4,571제곱미터 규모 해체 허가를 신청하자 이번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건축 해체 전문위원들은 해체 작업 시 양중 장비를 활용해 사각지대 없이 철저히 공사할 것과 인근에 학교와 주거지가 인접한 만큼 소음 분진을 대비해 안전히 공사할 것을 조건으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는 해체 허가와 착공 신고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철거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1780 건물은 일부 존치하고 나머지 1776 건물과 1536 건물은 완전 철거됩니다. 부평구 건축과 관계자는 1780 건물에 대해선 일부 존치하거나 벽체를 절단해 보존하고 나머지는 완전 철거키로 했다며 행정 절차를 거쳐 철거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 정확한 시기를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철거되는 건물 중 1776 건물과 1780 건물은 일제강점기 당시 모두 병원 건물로 사용됐던 곳으로 역사적 가치가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 건물은 지난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비행기 폭격으로 둘로 나뉘었고 미군에 의해 번호가 나뉘게 됐습니다. 이후 1780 건물은 다목적 저장 시설로, 1776 건물은 미군 사병 독신자 숙소로 사용됐습니다. 이에 일제강점기 침략 역사를 간직한 건물을 철거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꾸준히 나왔습니다. 인천시가 주재하는 캠프마켓 시민공론화와 시민참여위원 회의에서도 신중히 철거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됐습니다. 해당 건물들은 지난 2020년 국가유산청이 보존 권고를 내린 곳이기도 합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급격한 고령화로 국내 치매 환자가 2050년경 31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매 환자 돌봄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는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 946만 명 중 98만 명이 치매 환자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체 노인 인구의 10% 수준입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치매 환자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로 85세 이상에서는 38%에 달합니다. 치매 환자 1명을 1년간 돌보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2022년 기준 약 2,220만 원으로 이는 연간 가구 평균 소득의 3분의 1을 넘는 수준입니다. 국가 차원의 치매 관리 비용은 20조 8천억 원으로 국내 총생산의 약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치매 관리 주치의 제도를 시범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치매 환자가 집에 거주하면서 전문 의료진에게 치매와 전반적인 건강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경찰청, SK하이닉스는 치매 환자와 발달 장애인에게 배회 감지기를 무상 보급하고 통신비를 지원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며 부산 강서구는 AI 돌봄 인형 효돌 대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원 평창구는 치매 어르신 실종 예방을 위한 합동 모의 훈련을 실시했고 전북 장수구는 한의사회와 협약을 통해 한방 치매 예방 관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치매 환자를 위한 다양한 돌봄 사업과 예방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기초단체 군구 10개는 지역별 치매 안심센터를 운영하며 치매 예방과 환자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치매 안심센터서는 치매 검진과 상담, 가족을 위한 돌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인천 시민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시는 고령자 실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치매 환자와 발달 장애인에게 배회 감지기를 지원하며 경찰과 협력해 실종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치매 관련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치매 친화적인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캠페인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한편 초고령 국가인 일본은 이미 2004년부터 치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공식 명칭을 인지증으로 변경하고 올해 1월부터는 공생사회 실현을 위한 인지증 기본법을 시행하는 등 치매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비용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의 다각도적인 지원 정책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GTX-B는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서 경기 남양주시 마석까지 구간을 광역급 행철도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조 2,804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 중 인천 대입구역, 용산역 구간은 민간 투자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이 노선 중 재정 투자 사업 구간은 이미 지난해 말 착공했습니다. 민자 구간인 인천 송도국제도시, 용산 구간은 지난 7월 실시 설계 승인을 마쳤습니다. 2030년 전 구간 개통합니다. GTX B 노선이 개통하면 인천 송도국제도시부터 서울역까지 30분 이내로 연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7월 실시 계획 승인 당시 GTX B는 인천 대입구, 인천시청, 부평, 부천 종합운동장,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 청량리, 왕십리, 상봉, 별내, 왕숙, 평내 호평, 마석을 지나는 것으로 설계됐습니다. GTX-B는 지난 7월 실시계획 승인으로 속도가 붙었으며 후속 과제론 부천 상동 변전소 주민 반대, 수인 분당선 청하격 신설 환승, 구리시 갈매역 정차, 춘천 연장이 제시됩니다. GTX-B 운행을 위한 초고압 발전소가 경기 부천시 상동 호수공원 근처에 들어설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인근 주민들은 반발했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B노선은 지난 1월 부평구청에서 GTX B노선 전철 변전소의 환경영향평가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설명회에 참석한 부평 주민 100여 명은 상동 호수공원 인근에 학교와 아파트가 있어 전자파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한 같은 달 부천 시민 역시 변전소에 반대해 부천시청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GTX B 노선 부천 공청회를 무산시켰습니다. 국토부는 기술적으로 변전소가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여파가 크지 않은 만큼 GTX 변전소 건립을 백지화하거나 이전하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시 GTX 노선이 도심에 설치되다 보니 변전소도 도심에 위치해야 한다. 주택가에서 먼 곳에 설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GTX B 노선 건설을 위한 변전소 갈등 해결이 과제로 제시됩니다. 또한 수인분당선과 제2경인선을 환승하는 GTX B 노선, 청하격 신설 역시 과제로 제시됩니다. GTX B는 수인분당선과 교차하는데도 수인분당선 어느 역에도 정차하지 않습니다. 또한 GTX B 인천대 입구역에서부터 인천시청역까지 역 간 거리는 10km 정도입니다. 이런 이유로 연수구 원도심 주민들은 GTX B의 수인분당선 추가 정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GTX B 노선 수인분당선 추가 정차는 인천시가 사전 타당성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시 외에도 경기 구리시도 GTX B 추가 정차를 추진합니다. 경기 구리시는 GTX B 노선을 이용하지 못하는데도 건설 비용으로 시 재정 약 150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며 갈매역 정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리시 관계자는 GTX B 노선 갈매역 정차는 국가철도공단 타당성 결과 검증 예산이 확보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난달 25일 설명했습니다. 추가역으로 인천시와 경기 구리시가 경쟁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수인분당선 정차와 갈매역 정차는 경쟁이 아니다며 GTX B 서울역을 기준으로 수인분당선 정차역은 왼쪽에, 구리시가 추진하는 갈매역은 오른쪽에 있다. 가깝지 않아 경쟁하는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GTX B를 강원 춘천시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GTX B 후속 과제로 제시됩니다. 강원 춘천시는 지난해 7월 GTX B 마석 춘천 연장 사업 자체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용역 결과를 국토부에 전달했습니다. 이후 지난 3월 열린 GTX B 착공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GTX B 노선을 향후 춘천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하면서 춘천 연장이 가시화됐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GTX B 춘천 연장을 국가철도 최상위 계획인 제5차 국가철도 망구축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서해 남북 평화도로 1단계로 인천 중구 영종도와 옹진군 북도면 신도를 잇는 다리가 공정률 70%에 이르며 2025년 말 개통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인천시 종합건설본부는 지난 17일 기준 신도대교 공정률이 69.93%라고 18일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착공한 신도대교 시공사는 한화건설입니다. 총 사업비 1,542억 원을 투입해 총연장 3.26km 도로, 폭 13.5m, 왕복 2차선으로 짓습니다. 인천 중구 영종도에서 강화도를 거쳐 북한의 개성과 해주까지 약 80km를 연결하는 계획인 서해 남북 평화도로의 1단계 구간입니다. 현재 주탑 시공이 마무리 단계이며 상판을 설치해 도로 연결 작업이 한창입니다. 차로 옆에는 인도 겸 자전거 도로가 함께 조성됩니다. 1단계 준공 후 바로 서해 평화도로 2단계 신도, 강화 구간을 착공해 2030년까지 마무리하는 게 목표입니다. 당초 2단계는 민간 투자로 건설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접경 지역이자 섬 지역이란 특성상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난항입니다. 이에 시는 국비를 투입할 수 있게 일반 국도 지정을 정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서해 평화도로 2단계 강화, 신도 구간까지 건설이 완료되면 강화 남단과 인천국제공항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인천 도심과 송도 청라 경제자유구역까지 한 번에 이어집니다. 인천공항과 인천신항 연결성도 개선돼 항공과 해운을 연계한 시에네어 물류도 덩달아 늘어 인천항 물동량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또한 시는 강화 남단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서해 평화도로가 향후 남북 경제협력에 대비해 북측 개성해주까지 이어지면 이 한가운데 자리 잡은 강화 남단은 물류 거점으로서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이에 대비해 시는 서해 평화도로 1, 2단계를 4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해 영종 강화 평화도로 건설 사전 타당 성조사 용역을 올해 3월 발주한 상태입니다. 교통수요, 비용 편익 산정, 경제적, 재무적 타당성 분석, 최적 건설 계획 수립 등을 진행합니다. 과업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이며 용역비는 3억 3,800만 원입니다. 서해 평화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할 경우 지난 2019년 개통한 무의대교와 같이 주말마다 겪는 극심한 정체를 미연에 방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향후 남북관계를 염두에 두고 남북 철도 계획을 반영하기도 용이할 전망입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